내일부터 민족 제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넉넉한 마음과 행복을 나눠야 될 때인데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벼운 것은 호주머니만이 가벼운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협력, 구제역 등 여러 가지 각종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활발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힘이 되고자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민주당이 판결 불복에 대해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판사라고 공격을 하자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즉각 반발했었습니다. 판사들 중에는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가 없다. 모든 이에게 공평하고 하게 판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만 있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판결 불복을 통해서 사법부 존립을 흔드는 공격을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법당의 독립을 지키겠다 하고 취임 시에 말씀하신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께서 침묵하는 것은 결국 공평한 재판과는 거리가 먼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 재판에 비겁하게 굴복하겠다는 그런 표시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때입니다. 지금 만약 이 사법부의 권위와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될 대상은 대법원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재판 후에 특수관계인이다, 판사는 특수관계인이다 라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법관 탄핵 운운하고 있습니다. 판결 불복을 선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지금 이 판결 불복의 프레임으로 두 가지입니다. 판사 개인을 공격해서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정황 증거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민주당이 삼권 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입니다. 한마디로 이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2심 뒤집기를 위해서 온통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결론을 만들어내려는 이러한 민주당의 행위는
촛불로 만든 정권을 촛불로 다시 지켜보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가 지금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으로 인해서 최대의 수혜를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근거리에 늘 함께 있었던 김경수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저희는 지금 대선 불복의 프레임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 언론이 재판 불복 대 대선 불복 프레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심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엉터리로 수사되고 많은 부분이 그냥 관가되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일단 그 대선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했느냐, 또 그동안 서울경찰청장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송임배, 그리고 송임배, 또 백원우 비서관 등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를 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과 여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과 여권이 저희 당 의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 차원에서의 야당 탄압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에게 우리 당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당과 그 청와대, 그리고 소위 문파라고 하는 세력들의 이 재판 불복 여론몰이가 가히 목불인견입니다. 민주당은 소위 뭐 사법농단 대책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블랙통이 부자예요, 블랙. 그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예상했다면 가만히 있었겠냐. 가만히 안 있었으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도 그냥 이게 자리 보전을 할 수 있는 참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대통령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 국민이 대통령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은 응답하십시오. 대통령 응답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공식 반응이라고 하는 대변인이 문자 달라고 하나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소위 재판 불복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재판 불복 여론몰이의 구조를 보면 여당과 청와대가 말도 안 되는 특이한 논리로 이게 뭐 사법농단 세력, 적폐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이니 등등 하고 바람을 잡으면 온오프라인, 특히 온라인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제2, 제3의 드루킹 세력, 드루킹 잔존 세력들, 소위 문파 세력들이 온갖 곳을 해집고 다니면서 이 재판불복 여론몰이를 확산시키고, 또 일부 매체가, 일부 신문 매체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여론을 조작해서 집권하더니 이번 사건 역시 재판을 통해서 여론 조작으로 인한 집권 과정이 일단이 드러나니까 이걸 또 여론 조작으로 덮으려 하는 이게 바로 재판 불복 여론몰이의 본질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도유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패, 흥패냐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성판사가 적폐 세력이라면 지금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 때 정책 총괄하는 청와대 기획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하는 경제정책, 지금 사실 뭐 문제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 역시 적폐 세력이 하는 적폐정책, 적폐경제입니까? 성패 홍패인지 한번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노프라인을 헤집고 다니면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소위 문파라고 하는 이분들이야말로 문패 세력이라고 제가 네이밍을 하고 이분들의 성격은 국민을 괴롭히는 민패 세력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문패 세력의 민패 현상 반드시 근절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오늘부터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서민의 삶은 정말 고단하고 팍팍합니다. 자영업자들 가게 문을 열면 열수록 손해라고 합니다. 아예 장사를 접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권 몰락은 서울 지방 안 가리고 있습니다. 고가 저가 상권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또 내놓은 것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으로 저금리 대출 2조 원 풀겠다고 합니다. 정말 하책 중에 하책이고 우리 언발에 오줌 누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런 제발 땜질 처방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가 은행권의 팔을 비틀어서 대출금리 찔끔 내려서 저금리 대출 준다고 하고 자기들 돈도 아닌 국민 세금으로 정책자금 만들어서 푸는 이런 식의 정부들도 반시장적인 이런 정책 그만하십시오. 이제 시장 자체가 활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이 사법농단 세력과 및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드루킹 재판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여당이라고 해도 정말 어이없습니다. 최소한의 의원으로서 여당 의원으로서 역할과 도리마저도 포기한 그런 정당이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이 과거에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뭐 굳이 제가 다시 돌려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 원내대책위에서 정책위의장은 민주국가의 삼권 분립이 엄연한데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또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대법원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적 공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의 이런 무리한 목소리는 결국 드루킹의 불똥이 대통령에까지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 지지 받을 수 없고 또 저희들은 그런 여당과 대화와 타협할 생각을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도 한 말씀 이때쯤 되면 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는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하시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당사자라고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도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법부 판결은 존중하고 또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합니다. 또 2018년 9월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상권 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도 아마 이 시점에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드실 걸로 압니다만 적어도 본인이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씀,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말씀 이 시점에 해 주셔야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했던 김영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사건을 보면서 가장 사실 당혹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정부 여당의 반응입니다. 그래도 정치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국민께는 사죄드린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 여당이 일반 시민단체만도 훨씬 못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당혹스러운 일이다. 제가 이번에 송창호 판사의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170쪽이 넘습니다. 여기는 이 판결문 요지입니다. 이 요지만 봐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하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치밀하게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해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비밀 대화방에서 오랫동안 댓글 조작을 할 것을 김경수 지사가 지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전 과정에 걸쳐서 김경수 지사가 아주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 결과를 놓고 우리 정치권에서 평가를 하거나 분석을 할 때도 결국은 판결문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온통 판결문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송창호 판사의 과거 경력, 이력만 가지고 아주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도대체 김경수 지사 또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에서 얼마나 실세길래 이렇게 무조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감싸고 도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것이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법 질서, 민주주의 가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YTN, 연합뉴스 등 보도 채널들의 여당 지향적인 편파 방송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드루킹 재판 결과 발표 이후 민주당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해명성 방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작품의 방송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 1월 30일 종편 PP를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도 채널을 그대로 둔 채 종편만을 탄압하기 위한 시행령 꼼수 개정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종편 죽이기의 시작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탄압에서 제외된 보도 채널은 정권 충성 서약의 행태를 보이는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법 제70조에는 각 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채널을 구성 운영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사업자 이익 추구보다 국민 시청권 보호를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시청률, 매출 등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시청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법령 하극상으로 국회 부유 권한 입법권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국민의 시청권마저 짓밟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멈추실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입법 예고 중지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채널의 구성 운영 조항 심의를 정부 독단으로 하지 못하는 법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즉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시행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비록 민주주의는 무너뜨린 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기는 하나 유죄 판결은 사필 규정이며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 불법 여론 조작 사건 지도부의 많은 의원님들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 있어 동조 혹은 최소한 방조한 책임이 있는 포털 여론 조작의 구조적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2016년, 2018년 뉴스 이용 집중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 뉴스 중 포털 사이트의 이용 점유율이 89.3%에 달합니다. 그런데 검색 점유율이 71.5% 달하는 네이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순위 조작, 댓글 순위 조작 등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켜왔습니다. 네이버는 뉴스 편집권을 언론사에 넘겼다고 하지만 이런 지역적 기능일 뿐입니다. 여전히 비공개 편집 알고리즘을 통해 전체 편집을 네이버가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네이버의 삼각편대에 번번이 발을 맞겼습니다. 당시 회피하고 미온적인 민주당 모습에 의아했으나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포탈을 통한 불법 여론 조작을 민주당이 묵인 방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가면이 벗겨져 민낯이 드러난 민주당 형태의 아연실시할 뿐입니다. 이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가 맹맹백백해진 만큼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포털의 여론 독과적 구조에서는 제2, 제3의 김경수, 드루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대표 발의한 드루킹 방지 5법을 조속 심사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이 경고합니다. 공당으로서 양심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드루킹 방지 5법 심사에 즉각 응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위 의장께서 종종 편향성 말씀하시죠. 지금 김성태 과방위 간사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 매체 중에 일부 매체들의 공정성, 중립성 훼손 이런 사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에 정말 심각한 이런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보도 태도를 보면
정말 절망 수준입니다. 먼저 손혜원 랜드게이트와 관련해서 지난 1월 16일 KBS와 MBC의 경우에는 각종 의혹 보도 안 하고 오히려 변명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만 있습니다. 공중파 메인 뉴스 비교해 보겠습니다. SBS가 의혹 보도 6건 내보냈습니다. KBS와 MBC는 각각 1건, 2건의 변명 보도 내보냈습니다. 얼마나 참담했으면 내부 노조가 부끄럽다고 성명을 발표했겠습니까? 여기서 한술 더 떠서 KBS는 메인 뉴스인 9시 뉴스에 손혜원 의원을 단독 출연시켜서 해명 인터뷰를 10분간 내보냈습니다. 최근 김경수 지사 구속 보도에 대한 문제 심각합니다. YTN 뉴스에서 민주당의 소위 사법농단 세력의 적폐청산 대책이라고 하는 이 회계 망측한 조직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박주민 의원에게 8분 넘게 기자회견을 생중계 내보냈습니다. KBS 9시 뉴스는 이번에 김경수 재판부 관련해서 성창호 판사가 박사모였다, 부산이 고향이니 알만하다라는 식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공영방송이 대놓고 지역감정 조장하고 인격 모독했습니다. 법적 책임져야 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청와대 앞에 집회에서 짧은 실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걸 또 깨알 홍보해 주신 매체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그 매체는 사장이 각종 의혹과 부설에 올라 있는데 본인들 문제부터 잘 정리했을 바랍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와 정치위 의장이 방송 모니터에 대한 지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판단하기에는 이 편향성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니터링단을 설 연휴 동안에도 가동할 것이고요. 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은 물론 언론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도움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강효상 의원님 말씀 주시죠. 네, 강효상입니다. 방금 과방위 간사께서 지적해 주신 종편의 그 의무 전송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폐지하는 시행령 입법 예고를 강행했습니다. 매우 유감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에 저는 그 종편 의무 전송을 아예 법률로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누구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2017년 9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식에서 한 말입니다.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극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눠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즉각 대법원장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구정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근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의 상승을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올해 공시 가격이 예상컨대 많게는 수백 %에 이를 정도로 인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 등 60여 가지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세금 폭탄과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임대인들의 조세 부담이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고 차후 국가에 의한 토지 보상 등의 절차에서 막대한 수준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최소한 해마다 일정 부분 이하로 상승을 제한하는, 예를 들면 재산세 상승률 제한선이 지금 현재 30%입니다. 이 정도라도 제한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예,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데요. 그 의혹에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데에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몇 가지 관련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의원은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특혜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압박도 없고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점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6일 보훈처 처장과 보훈예우국장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6번이나 탈락된 부친의 독립유공자 사건을 언급하며 독립유공자 선정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실 방문 요청 일주일 전에는 자신 부친에 대한 서울 심사 결과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자료 제출 요청을 통해서 보훈처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진행되는 5월에는 손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보훈예우국장이 직접 심사 진행 상황을 손 의원에게 보고했으며 7월에도 보훈예우국장이 의원실을 방문해서 서훈 이후 가족이 받는 금전적 혜택 등에 대해서 손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손 의원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와 담당자를 연일 부르는 등 상당한 압박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작년 8월 15일 손 의원의 부친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전부 받아서 분석한 결과 누가 봐도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을 또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당시 심사에서 291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손 의원 부친과 똑같은 사유인 광복 이후 행적 불분명이었던 사람이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최소 52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이 25명의 탈락자도 상당 부분이 다시 훈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때 손 의원 부친 한 명이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을 자식으로 둔 아버지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그렇지 못한 아버지는 탈락한 것입니다. 손 의원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손 의원은 국민께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손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해명을 하시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건국훈장 반납하시던지 국민께 사죄를 구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정유섭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난 29일 김종갑 안전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료 인상을 주장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즉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여도 당장 전기료를 올리지 않는 대로 올린다 해도 2030년까지 인상폭이 10.9%에 그칠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특히 조한익 전임 안전사장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전원 믹스나 전력 수급 요인
말로는 2022년까지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말이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기 위해 청와대 산업부가 아닌 김 사장이 총대를 메고 안전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전기료 인상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의 전력구인 믹스 중 고가의 LNG와 석탄의 비중이 커져 안전을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비싼 전기를 구입하다 보니 안전 사장들이 얘기했듯이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전력 판매 손실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전남 나주에 5천억 원 이내의 안전 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을 말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전이 적정 수준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안전은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기업은 가동률을 낮추거나 전기료가 싼 나라를 찾아 이전하면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댓글 정권, 내로남불 정권, 거짓말 정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 교통비 인상, 재산세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탈원전 정책 실패의 책임마저 전기료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류세 인상 정책에 대한 반대로 촉발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식에 반발이 대한민국에서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